무슨 원룸에 살면서 여행만 다니고 차는 20년은 된 것 같은 걸 타고 다니셔. 내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 솔직히 말해봐. 무슨 생각이 드는데? 나 분명히 말했잖아. 엄마가 원룸 사시는 건 혼자 계시는 게 편해서 그런 거라고. 그 오피스텔도 엄마 소유야. 그런데 원룸이든 투룸이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차도 잘 굴러가면 그만이지. 뭐가 문제인데. 당연히 창피한 거지. 솔직히 말해봐. 돈 있으면 누가 그런 차 타고 다니고 누가 그런 집에서 살아. 나 오빠한테 사기당한 기분이야. 진짜로. 내가 널 속인 게 뭐가 있어? 나는 내 직장도 탄탄하고 엄마도 일 안 하고 여행 다니시는 게 좋아서 그러신 거야. 그리고 그 여행도 엄마 스스로 번 돈으로 다니시는 거고 나는 그 정도로 여유가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렇게 원룸에 사시는 줄은 몰랐지. 그렇게 분수에 안 맞게 여행 다니다가 나중에 돈 떨어지면 우리한테 기대려는 거 아니야. 그게 걱정돼. 지영아, 너 말 좀 가려서 해. 나도 많이 참았어. 우리 결혼하면 도움받을 형편도 안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나 이제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57세 김영희 씨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녀의 아들인 김민수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겪게 되었던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김영희는 자신의 집이 아들의 결혼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편의를 위해 오래 살던 집을 떠나 원룸 오피스텔로 이사를 한 것뿐이었는데 그것이 예비 며느리와 예비 사돈에게 다르게 비춰진 듯했습니다. 그녀는 오해를 바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단지 김영희가 원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홀대하고 관심을 피하는 예비 며느리의 태도를 보며 김영희는 이사를 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김영희가 가난한 시어머니라면 결혼 후에도 이런 대우를 받을 테니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희는 아들의 결혼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자신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함구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결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들의 결혼을 자신이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져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참지 못한 것은 김영희가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김영희에게는 아들 김민수 하나가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살던 집을 떠나 독립해 살게 되었습니다. 김영희는 2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남편은 2년간 투병 끝에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고 김영희는 마음의 준비는 서서히 했지만 공허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난 2년간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김영희는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보내곤 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만들면서 남편 없는 삶에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 김영희에게 흰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저도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까 앞으로 생활비 좀 보태드리려고요. 뭐? 갑자기 생활비는 왜? 아버지도 이제 안 계시고 그래서 내가 가장 노릇하려는 거야. 김영희는 웃음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생활비 안 줘도 엄마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김영희는 아들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지만 생활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며 말했다. 하지만 김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김영희가 아들에게 시시콜콜한 경제 사정을 공유한 적이 없어서 김민수는 혼자 남은 어머니의 노후가 걱정되는 듯했습니다. 김영희가 혼자 살고 있는 집도 평생 아들과 함께 살았던 오래된 빌라였기에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원래 검소한 편이었고 김영희 또한 비싼 차나 비싼 집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고 있는 차도 남편이 10년 넘게 타던 것을 그대로 타고 있었습니다. 너는 그래도 엄마가 부족한 거 없이 키웠잖아. 아, 왜 엄마가 힘들 거라고 생각해? 그야 워낙 돈을 안 쓰시니까요. 김영희의 말대로 김민수는 풍족하게 용돈을 받았고 필요한 과외나 필요한 것도 충분히 지원받으며 자랐습니다. 검소한 거지 가난한 건 아니야. 엄마 걱정은 말아라. 너 나중에 결혼할 돈도 있고
엄마가 죽을 때까지 너한테 손 안 벌릴 만큼 노후 준비는 돼 있으니까. 김영희의 말에 김민수는 놀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친정에서 받은 재산이 꽤 많았고 남편도 김영희도 사치를 하지 않았기에 평생 모아둔 돈이 걱정 없을 만큼 있었습니다. 그래도 혼자 남은 어머니를 생각해서 봉투를 건넨 아들에게 김영희는 참 고마웠습니다. 마음만 받을게. 그리고 마침 잘 왔어. 안 그래도 너한테 할 말이 있었거든. 무슨 일인데요? 이사를 갈까 해. 이사요? 갑작스러운 김영희의 말에 김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실 건데요? 멀리 가는 건 아니고 좀 작은 집으로 가려고. 여기서 더 작은 집이요. 지금 살고 있는 빌라도 큰 평수가 아니었기에 김민수는 의아했습니다. 방 하나만 있는. 그런데 말이야. 원룸 같은 곳으로. 김민수는 눈을 크게 뜨더니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너희 아빠도 없고 나 혼자 사는데 뭐하러 이런 데서 살아. 청소만 힘들지. 그리고 앞으로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려고 하는데 집이 커봤자 무슨 소용이겠어. 아, 여행이요? 남편이 죽기 전 아들이 독립하면 같이 여행 다니면서 살자고 약속했었는데 같이 다닐 남편은 없지만 김영희는 그 계획을 실행할 작정이었습니다. 김민수도 그런 김영희의 마음을 알았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작은 데로 가더라도 오피스텔 같은 곳으로 가세요. 보안이 잘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김영희는 아들의 말대로 방 하나, 거실 하나가 있는 원룸형 오피스텔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본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음에 꼭 드는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방과 작은 거실이 있는 오피스텔이었는데 내부는 전 주인이 리모델링을 해놔서 깔끔한 편이었고 15층이라 전망도 좋았습니다. 빌라의 2층에서 살다가 시야가 확 트인 곳을 보니 마음도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짐도 많지 않으니 이 정도 크기의 집이 딱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김민수가 와서 짐 정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여행을 얼마나 다니시려고요? 멀리 가시게요? 글쎄, 일단 우리나라에서 안 가본 곳들도 좀 다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외여행도 가보지 뭐. 혼자요? 그럼 혼자 여행하는 게 좋더라. 그래요. 그래도 엄마가 원하는 거 하시면서 사신다니 안심은 돼요. 하고 싶은 거 실컷 하시면서 사세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한동안 괴로워했던 김영희를 알기에 아들 김민수도 이제는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들도 독립해서 잘 살고 있고 이사한 집도 마음에 들었으며 삶에도 점차 만족하게 된 김영희는 이렇게 살다가 아들만 결혼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난 후 김민수가 김영희에게 전화해서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내년에 천천히 하려고요. 그런데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요. 김민수가 예비 며느리를 소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자친구랑 같이 집으로 갈게요. 김영희가 사는 집으로 와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는 아들의 말에 김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말고 식당에서 보자. 집도 좁은데 여기서 북적거릴 필요가 뭐 있니? 그래도 처음 인사드리는 건데. 아이고, 좁아서 답답하지. 그럼 식당에서 보자. 아들은 처음엔 김영희의 집으로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듯했지만 김영희의 집을 떠올렸는지 곧 수긍했습니다. 김영희는 집이 창피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비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지원해 줄 만큼 해줄 생각이었기에 자신이 원룸에 사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예비 며느리 박수진은 첫인상이 무척 좋은 아가씨였습니다. 차분하게 웃는 모습이 김영희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어머니, 여행 좋아하신다면서요. 맞아. 지난주에도 울릉도 다녀왔어. 어머, 저도 여행 정말 좋아해요. 엄마는 거의 집에 안 계셔. 나도 보기 힘들어. 정말요? 어머니, 나중에 여행 갈 때 저도 데리고 가주세요. 살갑게 말을 붙이는 예비 며느리 박수진은 마침 여행도 좋아한다고 하니 이야기가 잘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박수진은 김영희에게 자주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몇 번 더 만나 식사도 하고 영화도 함께 보았습니다. 김영희는 며느리가 생긴다는 것이 이런 느낌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아들 하나만 있어서 이런 살가움을 많이 느껴보지 못했는데 딸이 생긴 것 같아 무척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영희의 생일이 다가오자 박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빠한테 들었는데요. 다음 주가 어머니 생신이라면서요. 그런 말을 뭐하러 했대. 맞아. 그래서 제가 생일상 좀 차려드리고 싶어요. 뭐 생일상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밖에서 밥 한 끼 먹지 뭐. 하지만 박수진은 꼭 집에 방문해서 미역국을 끓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남의 집에 와서 이런저런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부담스러워 김영희가 만류했지만 박수진의 고집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주말에 한번 와. 아무리 생일상을 차려준다고 해도 집에 처음 방문하는 손님이기에 김영희도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냉장고는 늘 간소하게 채워져 있었는데 마트도 다녀오고 평소보다 청소에도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김영희의 생일날 초인종 소리에 김영희가 반갑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어리둥절한 표정의 박수진과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왔니? 네,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주춤주춤 문을 열고 들어온 박수진이 어색한 동작으로 신발을 벗었습니다. 공간이 협소해 아들 김민수는 박수진이 신발을 벗을 때까지 현관 밖에서 기다렸다가 들어왔습니다. 집이 좁아서 불편할 텐데 잠깐 여기 거실에 앉아 있어. 사실 김영희가 안내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오면 거의 바로 주방이 보였고 정면에는 거실이 훤히 드러나는 구조였습니다. 현관 왼편에 있는 작은 방이 침실이었는데 하나만 들어가도 꽉 찰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소파도 있고 부엌에는 식탁도 있어 나름대로 필요한 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혼자 지내시는 거예요. 박수진이 집을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표정이 어딘가 이상했는데 그제서야 김영희는 아차 싶었습니다. 아,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어. 혼자 사니까 큰 집에 살 필요가 없어서 작은 집으로 옮긴 거야. 아, 그러시구나. 말끝을 흐리는 박수진. 김영희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 집이 좁아서 명절에 오란 소리 안 할 테니까 걱정 마. 김영희가 농담조로 말했지만 박수진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박수진의 목소리는 밝지 않았고 김영희는 예비 며느리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민수랑 싸운 거야? 그러자 박수진이 김영희를 쳐다보았습니다. 결혼 준비하다 보면 원래 그런 일이 좀 있잖아. 민수가 답답하게 굴어도 수진이가 이해 좀 해줘. 좀 무뚝뚝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 맞춰가는 거잖아. 결혼이요. 그래, 기분 전환도 할 겸 둘이 여행이라도 다녀오렴. 제주도나 해외도 좋고 내가 여행 비용 보태줄게. 서운한 게 있으면 서로 풀어야지. 그러자 박수진은 어딘지 모르게 피식하고 웃음이 섞인 소리를 냈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후에도 박수진의 태도는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일 안 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는 일 안 하지. 아, 그러면 그 여행은 계속 다니실 거예요. 커피를 마시다가 툭 내뱉는 예비 며느리의 말에 김영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렇지. 아, 수진이 너도 같이 가자고 했잖아. 좋은 날짜 말해주면 계획 세워볼게. 아니요, 그럴 돈 있으면 차부터 바꾸시는 게. 아니, 집부터.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창밖을 쳐다보는 박수진. 아까부터 표정이 좋지 않았던 것도 김영희의 오래된 차를 보고 그런 듯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여행은 그냥 좋아서 다니는 거야. 일은 안 해도 노후 준비는 잘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라. 김영희가 웃으며 말했지만 박수진의 표정은 비틀려 있었습니다. 퍽이나 노후 준비가 돼 있겠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당황한 김영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쩐지 표정 하나로 모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나중에라도 민수한테 손 벌릴 일 없어.
그건 뭐 나중에 돼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있을 만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구질구질. 그러다 말끝을 흐리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곤 박수진은 다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김영희는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마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일이 끝났어. 식당 앞에서 만나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 같이 만나도 될지 망설여졌지만 김영희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소고기 집에 간 뒤에도 박수진의 뚱한 표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안 먹어? 배가 안 고프네요. 박수진은 젓가락으로 음식을 건드리기만 하고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보는 사람이 다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김영희의 집에 방문하기 전 여러 번 만나 식사를 해봤지만 이런 적은 없었기에 김영희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집과 차 때문일까 싶어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태도는 뭘 물어봐도 퉁명스러웠습니다.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자 아들 김민수의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 속이 안 좋아서 이만 일어나 볼게요. 박수진은 쌀쌀맞게 말하며 자리에서 먼저 일어섰습니다. 아들은 화가 난 표정으로 뒤따라 일어섰습니다. 가볼게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김영희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만 두고 식당을 나선 둘을 보고 아무래도 싸울 것 같아 김영희는 따라 나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식당 옆에서 정말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원룸 살면서 여행만 다니고 돈은 펑펑 쓰고 차는 20년은 된 것 같은 걸 타고 다니면서 솔직히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 무슨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말했잖아. 엄마가 원룸 사시는 건 혼자 계시는 게 편해서 그런 거라고. 그리고 그 오피스텔도 엄마 소유야. 그런데 원룸이든 투룸이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차도 잘 굴러가면 되는 거고 뭐가 문제야. 당연히 그건 창피한 거지.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솔직히 말해봐. 돈 있으면 누가 그런 차 타고 그런 집에서 살아. 나는 오빠한테 사기당한 기분이야. 사기. 내가 널 속인 게 뭐가 있어? 나는 내 직장도 탄탄하고 엄마도 일 안 하고 여행 다니시는 거야. 그 정도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 그런데 그렇게 분수에 맞지 않게 여행 다니다가 돈 떨어지면 나중에 우리한테 기대려는 거 아니야. 그게 걱정돼. 너 말 좀 가려서 해. 나도 많이 참았어. 우리 결혼하면 도움받을 형편이 안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솔직히 말해 그래서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오빠, 너희 부모님이 결혼자금 못 보태주신다고 했을 때 나는 괜찮다고 했어. 우리도 우리 힘으로 시작하자고 말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엄마가 원룸에 사신다고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자고. 그게 진심이야. 아니, 집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해. 그럼 넌 우리 집에서 집을 해줄 줄 알고 결혼한다고 한 거였어? 그게 아니었으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본다는 거네. 박수진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희는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니 갈등의 원인은 바로 김영희의 집과 경제 상황인 듯했습니다. 비록 작은 집에 살고 오래된 차를 타지만 김영희는 언제나 단정하게 꾸미고 다녔고 초라한 행색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오기 전에도 집만 보고 자신을 판단하는 듯한 박수진의 발언에 마음이 불편했지만 어쩌면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수진의 표현은 올바르지 않았지만 겉보기에는 결혼할 사람의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것이 걱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 김영희는 아들을 혼자 불러 이야기를 꺼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수진이랑 그녀의 부모님 생각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자리를 비우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구나. 시댁이 원룸에 사는 게 창피할 수도 있잖아. 그러자 아들 김민수는 김영희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러실 필요 없어요. 결혼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그게 나 때문이라면 엄마 마음이 편하겠니?
집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엄마도 너한테 아파트 한 채 사줄 능력 있어. 엄마, 그건 엄마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너 아파트 사주고도 노후 자금은 충분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결혼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지. 우리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수진이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결정해. 아들은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수진이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결혼할 사람의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걱정이 될 수 있지. 내 딸이라도 한 번쯤은 말렸을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해 볼게요. 아들은 고민에 빠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비 며느리 박수진과 화해한 듯 보였습니다. 수진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 집을 사주신다고요? 그래. 아들 결혼하는데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어. 너희는 혼수만 채워서 시작하면 돼. 예비 며느리는 얼떨떨한 표정이었지만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영희는 이제야 수진이의 의심과 걱정이 풀렸기를 바랐습니다. 김영희는 곧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고 집이 팔리면 적당한 크기의 아파트로 이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상견례 날이 되었을 때 예비 사돈의 말을 듣고 김영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사돈의 말을 들으니 김영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룸에 살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돈이 나서 집을 해준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수진이 말 들어보니까 여행만 다니고 일도 안 하신다면서요. 그렇게 일을 안 하고 지내시다가 나중에 우리 애들한테 노후 책임지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럴 리가 있겠어요. 김영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아들도 옆에서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예비 며느리 박수진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자신의 부모가 김영희에게 쏟아내는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결혼식은 집을 먼저 산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하죠. 당연히 결혼식 전에 집은 마련해야죠. 그게 아니고요. 집을 먼저 해주는 조건으로 예식 날짜를 잡고 진행한다는 거죠. 제 말은. 예비 사돈의 말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원룸에 살면서 재산이 있다는 말을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제 상황을 좀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증명이요? 김영희는 순간 당황했지만 억누르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막말로 그렇잖아요. 돈이 있는데도 원룸에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리고 집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대출을 잔뜩 받아서 해주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저희 딸을 믿고 맡길 수는 없어요. 이게 상견례인지 취조를 받는 자리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김영희가 무언가 대답하려던 순간 김민수가 나서서 말을 이었습니다. 왜 저희 어머니 집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원을 안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못 살 곳에 살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자 예비 사돈은 여전히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이 60 넘으셔서 원룸에 사시는 게 못 살 곳이 맞지 않나요?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원룸에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말이에요. 그 말에 김민수의 표정이 일그러졌고 김영희는 모욕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상황이 기가 막혔습니다. 민수가 억누른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영이 결혼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쪽에서 집을 해준다고 했으면 그 정도는 확인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김영희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집을 사준다고 했습니다. 아들 결혼하는데 아무리 못해도 6억 정도는 보태줄 생각이에요. 대출을 받아 큰 집을 사든지 그건 아들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6억이요. 그러자 예비 사돈과 박수진의 표정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김영희는 이를 악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노후 자금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수진이 너한테도. 박수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하신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들은 김민수는 화가 난 목소리로 예비 며느리를 향해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모욕하려고 이런 자리를 만든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랬잖아. 확실히 하는 게 우리 결혼 생활에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지. 그럼 수진이 너는 집이 없으면 나와의 결혼 생활이 좋지 않을 거라는 얘기야. 김민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애초에 집이 없었다면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겠지. 수진의 말에 김민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뜻이 아니잖아. 그리고 지난번에 카페에서도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나는 그냥 알만 하더라. 엄마가 수진이네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해서 그때 괴로운 마음 뒤로하고 결혼을 진행해 보려고 했어.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이야? 결혼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 너는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지만 나는 이 결혼 못 하겠어. 엄마가 해주시는 집에서 너랑 같이 못 살겠어. 만약 어머니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너도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잖아. 수지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김민수는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랑 만나는 동안 내가 뭘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진작에 끝냈을 거야. 아니, 그렇게 심하게 말할 것까진 없잖아. 우리가 작은 오해를 한 것뿐인데. 예비 사돈이 이제서야 자세를 낮추며 말했지만 김민수는 그들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지만 참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별일 없기를 바랍니다. 김민수는 마지막으로 예비 사돈에게 인사를 건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가요. 김영희는 아들을 따라가면서도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이사를 가지 않고 전에 살던 낡은 빌라에서 계속 살았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곧 고개를 저으며 지웠습니다. 그 낡은 빌라를 보고 또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결국 작은 집과 오래된 차 같은 겉모습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서글픈 목소리로 말하는 예비 며느리였지만 김영희는 이미 다정하고 싹싹하던 수진의 얼굴이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기에 이제 와서 가족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한테 이래봤자 소용없어. 내 마음이 돌아섰는데 어쩌겠니. 단단히 화가 난 김민수는 그날 이후로 수진을 차단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으니 수진은 자꾸 김영희에게 전화를 하는 듯 했습니다. 앞으로는 나도 전화를 안 받을 거야. 어머니, 이만 끊을게. 그리고 김영희는 부동산에 내놓았던 집을 다시 취소했습니다. 아들의 뜻이었습니다. 자신의 결혼 때문에 김영희가 이사를 해야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있을까봐 걱정하자 김민수는 앞으로는 그런 사람과는 만나지 않을 테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 누군가는 수진처럼 생각할 수도 있기에 고민도 되었습니다. 인생 짧아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아들의 말이 아니었다면 김영희는 계속 자신을 탓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기에도 짧은 인생이고 남들 시선 때문에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탈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영희는 다시 여행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